사실 우리 창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K-팝 전진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첫째는 그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깜빡이 목소리 들리다오 가슴이 삐간직한 꿈이 피어나오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일단 제가 이제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이번에 다가올 7월 1일 날. 그 저기 아이돌 온다고 우리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창원 시민날이지 않습니까? 창원 시민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7월 1일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사실 잘 참 몰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창원 시민으로서 창원의 날을 모른단 말입니까? 뭐 시민의 날 몰라도 제 생일도 잘 이자보고 사는 판에 2010년 7월 1일 날 통합이 된 됐습니다. 날을 기념해서 7월 1일을 이제 시민의 날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합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랬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다. 어떤 거는 지금 이제 그 출연진들이 네. 지금 이제 뭐 코요태 오던데 코요태로 오고 코요태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제가 또 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 던지도 상관없고 뭐 던지면 피해야 되겠지만 피해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면적이 크면 맞을 확률도 큰데 그렇죠. 안타깝죠. 예.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창원 시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창원의 그 유명한 그 창원 출신 유명한 그 가수들 있잖아요. 창원 출신의 유명한 가수? 그 팀만 해도 사실 한팀 되죠. 되거든요. 하도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유명한 사파고등학교 나온 친구 비비. 그래. 비비도 있고. 그런 팀들도 와야 되는 또 거 아닙니까? 있는데 좀 유명한 친구들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요즘 한참 유명한 그 한가람 씨. 한가람 옵니다. 이번에 온다니까 그분이 이제 사실 창원 출신인 거고 그분 아이다로 뭐 제 또 뭐 정홍일 씨. 그 JTBC에 그 해가지고 싱어게인 해가지고 29호 가수 해가지고. 김예쁜. 김예쁜이 그 마산. 원래 마산 출신이에요. 영화고 출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요즘 조금 진해 출신의 트로트. 그렇죠. 한 명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친구, 젊은 친구. 그리고 뭐 지금 조금 학폭 논란 때문에 조금 했던 뭐 안시아 씨 같은 경우도 마산공고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그 가수 중에서 노래 참 하시는 분인데. 그 응급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수 노래곡이. 알고 있습니다. OST에 있지 않습니까? 캐걸춘향. 캐걸춘향. 그 붙었던 또 가수가 또 마산공고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양반도. 그러니까 한 팀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진짜. 그렇죠, 진짜 쫙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마산에 했던 노브레인. 노브레인도 마산 출신이에요? 그 청강고 출신이잖아요. 청강고 어디 있죠? 제일 마산 대학이 있는데 지금 마산 제일고등학교 바뀌었지. 제일고등학교.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한 팀 쫙 나오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 비비랑 같은 급의 그 가수가 한 명 있는데 마산 출신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범수 아저씨 있어요, 김범수. 김범수도 다 있잖아요. 김범수도 우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막강하거든요. 김범수 사촌 누나는 집사람 아시는 언니라서 사촌 누나까지 또 공연을 안 보러 갔었다더라고 부산에. 그럼 또 경남대 또 나왔던 태희. 태희. 하춘아. 하춘아 씨도 우리 경남대. 맞습니까? 이게 많잖아요. 맞네.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시너지 에너지 확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이야기죠. 사실 윤종신도 진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참. 근데 왜 다른 쪽에? 근데 왜 그제 이런 게 아니지 지금 이런 질문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왜? 그럼 이제 창원시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연예 기획
그 대행한 쪽에서 넘겨주거든요. 네네네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스케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네네. 페이 부분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꼭 좀 정리화되었으면 좋겠다. 정리화됐으면.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 지금 창원에 지금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다 살고 살고 계시겠죠. 세금도 내고 계신 네, 분들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분들에 또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콕 찍으면 되거든요. 사실 네, 이런 네. 분들은 해달라고 이야기를 어. 미리 하면 됩니다. 예전부터. 그럼 스케줄 조정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쉽다 하는 거고. 7월 1일이면 막 더울 나이인데 제가 실내 체육에서 하죠. 세코에서 합니까? 아니 실내 체육관. 실내 체육관 본 데서 안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죠. 실내 체육.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파고등학교 출신 비비란 가수 예, 들어봤어요. 유명하신가 배우도 하고 자기 동생도 가수인가 여자분 배우도, 아이가. 여자분. 그 친구가 저기 이름을 확 뜯던 게 그 뭡니까 이거 워터밤 축제인가 거기서 그건 이렇게 몰라요. 하기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많죠. 그래서 저만은 그냥 팀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좀 되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교회태도 유명하신 분이고 잘하시고 좋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좀 포진하자. 그래 그렇게 포진해서 또 대표님 잘하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은 고향 방문의 날까지 다 그렇죠. 엮어서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예. 우리 지역 출신의 연예인 그렇죠. 앞장서서 예. 그래서 침체된 지역계도 한번 살려보고 좋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조금 못 미친 것 같네요.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왜 이제 아까 이제 다시 데려와서 네, 예. 2024 창원 K-팝 네, 월드 봅니다. 페스티벌 요거를 제가 그 사실 제가 7월 1일 날 창원 11일 날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K-팝 페스티벌 아까 제 따님이 그 뭐 연예인들이 온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장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저기 안성수 시장에 있을 때 네. 창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네, SM타운. 그렇죠. 네. SM타운 했잖아요. 그 SM타운 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K-팝의 전진 기지가 되겠다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죠. 예. 근데 그 건물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 이제 근데 그거는 뭐 기부 채납 비슷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아파트 그거 만들면서 그 뭐 하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요. 제 기억에는 아파트 만들면서 했던 거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SM타운하고 SM 그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창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K-팝 전진 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죠? 첫째는 그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왜 이제 안 되느냐? 그 K-팝을 하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연예인 한 기획 사무실에서 밑에서부터 차근 기획을 해서 보통 그 친구들이 보통 짧게는 뭐 한 2, 3년, 많게는 한 7, 8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획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에게 그 아이돌 데뷔를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를 소비를 시켜줄 수 있는 대형 방송국. 우리 KBS나 MBC나 SBS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창원이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획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뿐만 아니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강주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소비를 하는 대신 K-팝을 소비를 하는 곳이지 K-팝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SM타운을 해서 뭐 하겠다? 이거는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 뭐냐면 거기에 당시에 나왔을 때로 그 굿즈샵, 팬시샵 같은 굿즈샵 같은 이제 그 연예인들의 상품을 굿즈를 만들어서 팔겠다 하는 굿즈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산 기지예요? 쇼핑몰이지? 그렇잖아요. 아이돌을 데뷔를 시키겠다. 거기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정강현실이라고 예. AR 예. 그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연예인 그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갖고 하이 안녕 하면 마치 이제 내가 연예인하고 같이 서서 사진 찍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그 찍었던 거 출력 받아가고 돈 주는 네. 것이에요. 네. 그런 공연장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거를 공연장이라 예.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R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거는 거짓말이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그냥 진짜 그렇게 깔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거였고 지금도 뭐 그나마 안 한다 하니까 저는 다행이다 제가 보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2024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아마 올해 제가 창원시 예산 찾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예. 창원시청에서 하는데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이게 제 기억에는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도 좀 받고 뭐 창원시에서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제법 오래됐거든요. 꽤 됐죠. 예.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한 14, 1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K-팝 노래를 커버하거나 커버 쪽이죠. 커버 쪽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항공료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들어가서 창원은 소비를 하는 곳이지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나요? 강주에서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원에서 계속 한 10여 년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창원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제 구청 안에, 구청이 아니라 구 안에 청소년 그 수련관 또는 아니면 비슷하게 청소년 문화회관 같은 경우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그 K-팝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뭐 댄서 연습실이나 그다음에 뭐 그룹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좀 더 많아졌어.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정홍일이 뭐 하하니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시 이제 그 연예인계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아까 뭐 10억이라 하면은 한 20년 정도 했다 하면 한 200억이고 한 3, 4년 됐다 하면 한 130억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 수련관이나 이런 식의 만들었다 하면은 훨씬 더 그런 그 조건이 더 좋아지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역대 시장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팍 터뜨리면 이 시장이 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돌 소비하는 데가 생산할 수도 있겠구나 모르니까 우리는 그 말만 믿었겠죠. 그런데 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이런 부분들이 그 좀 너무 진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가는 게 그 단순하게 지금 이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우리 창원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실 그 아이돌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많이 못 보니까 그냥 와서 이제 그 아이돌 그 구경하는 재미로 사실은 오기는 와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그래 하긴 하는데 차라리 그거 말고 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기획을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전혀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전혀 아까도 말씀드린 K-팝을 생산하는 거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해갖고 외국의 아들 데려오고 이거 숙식 제공하고는 창원에서 산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꼬라서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구나.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경남에 또 사실 이거 또 창원에 이제 K-팝 페스티벌이 있다면은
진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라고. 하여튼 뭐 보고 뺏기는 거는 잘해요. 아니, 보면. 제 말이 그 방송국에서 뭐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 와갖고 그 우리 레드 카페 쫙 깔아가지고 그 연예인들 와서 막 손 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진주에서 어떤 그 생산 기지가 있어서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화 그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 그또 제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또 외주 방송사가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냥 행사만 딸랑 그냥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영향이 많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퍼 이제 부산의 그 영화 거기에 이제 한번 된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부산은 그 영화도 상영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부산의 영화의 이야기가 막 하고 부산을 배경으로 이제 찍었던 영화 너무 많잖아요. 경상도 말 중에서 부산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영화가 제일 부산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산의 그 부산 표준어, 그다음 진주 표준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에나를 많이 쓰잖아요. 에나, 에나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면 진주의 배경으로 했던 영화나 드라마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거기서 해마다 열리고 있고 거기에 그 조직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거든요. 그럼 좀 전에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 단계는 아닐까요? 아니다. 아닙니까? 벌써 뭐 그것도 20년씩 이렇게 지나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산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영화를 하는 그 스튜디오라든지 장소 헌팅이라든지 협조를 많이 해서 부산에 대한 배경을 영화도 많이 하고 했지만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그냥 시상식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상식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산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시행정이거든요. 그렇죠. 이 쓸데없는 정시행정을 해가지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그걸 꼭 굳이 우리 여기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있으면은 청년들에게 좀 더 꿈과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근데 거예요. 그게 하나 조금 잘 된 사례가 제가 이게 바르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창동 감독의 그 영화 촬영지가 미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랑 예술촌이 그걸 배경으로 들었었거든요. 잘 활성화되다가 그때 미투의 그 촌장이 한방 막 먹는 바람에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술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가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방식하고, 그런 거 저도 밑도 끝도 없이 K자 붙으면 잘 되더라, 옆에 다른 데 가서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보통 그거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예산 좀 국비 하고 시비 도비 매칭시켜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뭐 우리 PP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나 할 때 자기 제품 노출시키듯이 그런 것과 유사하게 나름대로 지방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연 10억이면은 제가 안 가면 연 10억이면 연 10억을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업체에 주고 그죠. 진주를 배경 그리라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게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차라리 안 되면은 진주에 막 투를 막 시켜가지고 진짜 진주의 좋은 장점을 보고 진주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장기적인 안무, 그게 진정한 소프트 파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가람 씨가 그 했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똥벌레. 개똥벌레? 개똥벌레란다. 반딧불이. 개똥벌레가 반딧불이. 그래 많은데 그래 그거 보면 그 무주에서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에서 그 요청을 해가지고 네,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밴드인데 지가 그렇죠. 부르는 거고? 그래 이제 무주에서 이제 쉽게 말해 여수 밤바다가 너무 좋으니까 여수 밤바다 떴는데 우리도 좀 뭔가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그냥 뭐 무주가 좀 들어간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주에서 무주로 나오잖아요. 그 가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무주에서 무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적었는데 그 담당자가 잠시 자리 이동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 됐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자꾸 저기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때려였고 그럼 내 돈이가 네 돈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보면은 뭐 답도 없는 식으로 하고 10여 년, 20년 지났지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고 나면은 선거 백서를 만들잖아요. 왜 졌는지 하여 요 방금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하든지 아까 그 드라마 페스티벌, K-pop 월드 페스티벌 같은 거 해도 저는 근데 처음 들었습니다. 진주에서 드라마 그거 뭐 때문에 하지? 그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20년씩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은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평가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예산만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좀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아까 이제 미랑의 연극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제 거창에도 이제 연극 하잖아요. 연극제를 하고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이제 또 좀 된다 하니까 또 연극 또 팀들 많이 째졌잖아요. 아시죠? 그게 이제 연극 페스티벌 수성대인가 미랑 수성대 저희 거창 수성대? 미랑은 아니고 거창 수성대. 거창 수성대라고 그게 그걸 뭐렇게 또랑이 또 아니고 위천인가 막 그렇게 하여튼 하천 비슷한데 물 막아가지고 수영도 하는데 그 앞에서 연극도 하고. 그 원래 거기가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희현이었거든요. 안희현. 안희현이었는데 1914년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거창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창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쪽으로 가잖아요. 통영은 이제 좀 유명하지 않나? 자리 잡았잖아요. 우리 나라가 배출한 위대한 그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성진 있고 임윤찬. 임윤찬이 그 얼마 전에 재작년에 그 세계 3대인가 4대 콩쿠르에 우승했던 친구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몰라요. 역시 좀 안다. 클래식은 제가 조금 약간 좀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임윤찬이라는 그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거기 통영 그 윤희상 국제음악제를 통해서 우승을 하고 해서 그 연을 가지고 작년에 공연을 했답니다. 전체 다 왔답니다. 아니 클래식 하신 분들은 진짜 그 통영 많이 가죠. 그게 유명하니까. 근데 그는 이제 진짜로 장기식을 안목을 갖고 윤희상 선생이라는 배경에 스토리가 있어서 입에 갔지 않습니까? 그게. 진해도 하는 거. 진해 뭐가 있습니까? 저 진해 모르겠는데. 뭐는 거? 옛날에 진해 꼬막 축제가 있었어요. 꼬막 축제. 진해 뭔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그 코미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 코미디가 있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좀 나오지만 스스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는 거하고 이제 정부 기관에 의해서 돈만 투입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뭐 K자 마부처럼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영화제만 해도 좀 그렇거든요. 지역에 우리 경남에 영화제가 또 제대로 된 영화제가 잘 없어요. 경남에도 영화제가 있긴 있습니까? 좀 많죠. 뭐 김해에도 여성 영화제도 있고. 독립 영화제 그런 거. 통영에 통영이란다 진주에서도 있고. 창원에도 창원의 환경 영화제라고 있고. 뭐 이런 그 옛날에 이제
박재인 감독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던 게 경남 독립영화제. 예. 저는 한번 숟가락 하나 얹어본 얹어봤어. 예, 얹고 하는 거는 우리 박재인 감독이 많이 했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봤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예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너무 좀 작고 하는 게 너무 힘들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겠다. 대표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문외 창작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마케팅 스토리 부분을 안 입혀지면 그게 K-팝 뭐다 K 뭐다로 해서 하는 건 일회성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됐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배경하에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걸 영상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면서 붐업을 시킨 수단으로 그걸 불러왔다 그러면 나름의 포석을 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예산만 던지려고 그거는 사실은 참 어찌 보면 그 이왕 돈 쓰는 거 조금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전에 대표님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연예기획사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그리고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치열한데 나름대로 시스템을 알고 계획을 한 거랑 그 행정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옆 동네 하더라 그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진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좀 그렇고. 장원의 걸